위기가 있을 때마다 갈등 구조 속에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나쁜지를 결정하는 일이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할 때 항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어떤 가치들에 의해 그 쟁점이 해결된다. 왜 두료다나가 싸우고 있었을까? 그렇게 큰 전쟁을 하는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 그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일으킨 그의 의도, 목적, 가치들이다. 크리슈나가 아르주나로 하여금 용감하게 싸우게 했던 가치들은 무엇이었을까? 전쟁에서 운명을 걸 정도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가치는 정의였다. 그 전쟁은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나의 견해로는 자유는 정의이고 속박은 정의가 아니다. 인류에게 어떤 종류의 굴레를 강요하는데 열중하는 집단과 계급은 정의롭지 않다. 아마도 그들 편에 몇몇 종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명료함과 긴 안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종종 그들은 혼돈을 일으키며 그들이 행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모른다. 자유는 최고의 가치 중의 하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의미 있고 결정적인 쟁점이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가 성장하고 꽃필 수 있는 사회와 세계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고 속박하는 사회나 세계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속박을 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속박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나쁘고 추하며 증오스럽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내버려둔 채 굴레 상태로 둘 수 있는 말이나 선전 문구를 사용할 것이다. 평등은 그러한 새 표어이고 그것은 교활함과 허위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등을 표방하여 자유와 외침의 쟁점을 회피한다. 그들이 사람 사이의 평등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평등이 기본적 가치이고 자유는 평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는 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진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평등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데에 동의한다. 이제 평등이 다가올 자유를 위해 갖추어져야 하고 자유는 다가올 평등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아주 이상한 논리이다. 일단 자유가 없으면 자유를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누가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는 여기에서 나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여러분 모두를 평등하게 하려면 첫째로 여러분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말한다. 족쇄를 채우지 않고 여러분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마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큰 머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큰 팔, 다른 사람은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 모두의 크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잘라내야 한다. 이 고통스러운 수술은 먼저 여러분에게서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말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자유롭고 불평등한 채로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잊어버린다. 그는 사람들 모두의 외부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의 발에는 족쇄가 없고 그의 손에는 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거의 모두 족쇄가 채워져 있고 손발이 불구가 되고 절룩거리며 소수의 강력한 사람들은 자유롭고 그들 마음대로 억압하고 압박할 수 있는 모든 현대 도구들을 갖춘 사회를 상상해야 한다. 당신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마르크스는 사회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자유를 누르고 개인적인 자유를 파괴하고 독재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지녔다. 그리고 그는 평등의 완성 후 자유가 사람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의 손에 모든 사람을 평등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거대한 힘을 가진 자들이 당신에게 자유를 되돌려 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사실 지배자들의 힘이 세지고 피지배자들이 구조적으로 억압되고 죄악해질 때 자유를 향한 희망은 점점 희미해진다. 그러고 나면 자유에 대한 의문을 떠올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아무도 감히 물으려 하지 않고 그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며 하물며 이견은 말하지도 못하고 압제에 대한 반역도 하지 못한다. 평등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유는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자유가 무너지면 그것을 역전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은 미래에 그것이 되살아날 기회까지 파괴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유는 절대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이며
모든 사람이 권리로 가져야 하는 반면 평등은 그렇지 않다. 평등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평등의 개념은 비심리적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없다. 사람들은 같지 않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자유는 필수물이다. 만인은 그가 무엇인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유로워야 한다. 만인은 그 자신이 되는 일에 완전한 자유와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내 견해로는 크리슈나는 자유의 편에 있다. 그는 평등의 편에 있을 수 없다. 자유가 있다면 불평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평등이 자유와 함께 올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불평등이 점차 감소될 것이라고 말하겠다. 그러나 평등이 사람들에게 강요된다면 자유는 반드시 감소되고 사라진다. 힘으로 강요된 것은 노예화와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가치들에 대한 선택이다. 내 시각에서는 개인은 최고의 가치이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최고이다. 악의 진영은 항상 개인을 대적하고 집단이나 공동체를 선호한다. 악의 눈에는 개인은 무엇이든지 가치가 없다. 그에는 이유가 있다. 개인은 반역적이다. 개인은 반역의 씨앗이다. 당신이 만약 악한 행동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그것은 개인을 통해서보다 집단을 통하는 것이 더 쉽다. 사실 군중이 더 클수록 영혼은 더 작아진다. 그런데 영혼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책임의식이다. 내가 누군가를 해치려 하면 내 양심이 나를 깨물며 이렇게 말한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군중 속에서 사람들을 분별 없이 해치고 집과 산을 불태우고 있다면 나의 영혼은 혼란스럽지 않다. 그러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고 나는 단지 그들과 같이 있었을 뿐이며 내일 나는 개인적으로 그 행동에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악의 편은 항상 군중을 끌어들이기를 원한다. 그것은 군중에 의존한다. 악은 살에 박힌 가시라고 느껴지는 개인을 파괴하기를 원한다. 악은 군중, 대중이 커지기를 원한다. 반대로 선은 개인을 받아들이고 그가 최고의 성취를 하도록 성장하기를 원한다. 동시에 그것은 대중이 점차 장면에서 사라지기를 원한다. 선은 개인들,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를 대표한다. 개인은 물론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나 군중이 아닌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오직 자유로운 개인들만이 사회를 만든다. 개인의 자주권이 부정되는 곳에서 사회는 무리나 군중으로 변한다. 이것이 사회와 군중의 다른 점이다. 사회는 개인들의 상호관계, 개인들의 협동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개인은 그곳에 있어야만 하고 그는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개인이 또 다른 개인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은 사회를 만든다. 그러므로 감옥 안에는 사회가 있을 수 없다. 감옥은 오직 집단을, 얼굴 없는 개인들의 집합을 가질 뿐이다. 죄수들도 그들 사이에서 인사와 선물들을 교환하며 서로 교류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회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같이 모여 감옥이라는 내 개의 벽 안에서 살도록 강요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크리슈나가 개인의 자유와 주권의 편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며 여기에서는 종교와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를 구하려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조차 그 안에는 가장 나쁜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사람도 그 안에 약간의 선은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하나와 다른 하나가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개인의 영혼과 종교는 선한 지성이 선호하는 가치들이 될 것이다.